네, 안녕하세요.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입니다. 지금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활동하고 있고요. 그리고 국민의힘 당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. 네, 지난해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정계 입문하셨어요. 네. 원래 좀 뜻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정계 입문하게 되셨나요? 국회의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. 물론 그 전에는 정치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을 컨설팅하고 전략을 잡아주거나 그런 역할을 좀 했었었죠. 네네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은 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물론 이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존에는 사실 국민들에게 진짜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리 당의 이미지를 좀 개선해 달라, 당의 때를 밀어달라, 이런 식의 당의 때를 밀어달라.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인재 영입에 상당히 한 달 이상 고민하다가 제가 수락을 하게 됐고요. 제가 그때도 방송들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. 방송하면서 이제 조국 사태를 조금 되게 심각하게 바라봤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공정하지 못한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피해를 보는 이런 공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, 그 공정의 사다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. 근데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용기를 좀 받게 됐던 것 같아요.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 한 시간도 아깝지 않게 1분도 아깝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. 네. 현재 지금 과방위 위원이시고 네네. e스포츠와 게임 관련 의정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네. 또 청년 문제 연구 조직 요즘 것들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어요. 네. 좀 이렇게 청년이랑 청소년 이슈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.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? 제가 이제 학교 교수로도 있었고 학교 강의를 한 게 한 20년이었어요.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변해가는 걸 20년 동안 지켜봐 왔고 또 저도 아이가 있고 그러면서 그 조국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의 아픈 지점을 보면서 제가 어떠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칭이라던가 앞으로 살아갈 때 상담들을 해줬었던 역할을 했었다면 내가 의원으로서 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. 그리고 또 다른 의원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살갑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런 것 같아요. 우리를 좀 불쌍하게 보고 동정을 해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때 어떤 규제를 없애달라. 그리고 나에게 확실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달라. 그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e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e스포츠 관련된 것 법안도 내고 또 저에게 가장 이제 뜻깊고 정말로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강제적 셧다운제 법안 폐지하는 거. 그 부분에 대한 거를 1년 넘게 노력하다가 성과를 본 것도 우리 청년들에게 좀 당당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보람되고 또 뿌듯한 일도 많겠지만 또 반대로 정말 숨은 노고도 많고 고충도 많을 것 같아요. 네, 정말 이렇게 정치인으로 이렇게 좀 의정 활동하면서 이런 점은 좀 힘들었다.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? 선택이더라고요, 정치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민주당에 가지 않고 국민의힘을 선택했던 것은 여튼 이념적인 것에서 또 다른 지점이잖아요. 어떠한 정책에서도 내가 이걸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선택들인데 그 선택들이라는 것은 결국 그 선택을 A를 하느냐 B를 하느냐에 따라서 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인데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치할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좀 힘들 때는 나 정치인 삶 괜히 선택했나? 약간 혹시 후회한 적도 있으신가요?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처음에 정치를 시작을 할 때부터 미안함으로 시작을 한 게 있거든요. 또 다르게 또 정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내가 먼저 된 것에 대해서 그 미안함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되게 큰 어떤 무거운 짐을 늘 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봤을 때 처음에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, 제가. 그 욕을 먹을 때도 이해를 하는 거죠. 왜 저분들이 저러는지에 대한 걸 이해를 많이 하면서도 정말 힘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3개월은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지만
내가 여기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. 뭐 언젠간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꾸준하게 그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멘탈이 중요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진짜로 알 것 같아요.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좀 변화되고 개선되겠지만 좀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좀 많이 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분야가 또 있을까요? 제가 정치는 선택 같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선택을 하고 나서도 하지만 함께 또 화합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, 협치를 해야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. 정치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어차피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큰 어떤 필요한 달란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. 되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진짜 많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국민들은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뭐가 옳은지 판단이 좀 안 될 때는 객관적 판단이 안 될 때는 어쩜 우리가 소통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눈높이로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의원들에겐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당 이미지 변신에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시기일 텐데 어떤가요? 지금 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, 진짜 저희가 작년 4월,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입문할 때만 해도 우리가 지지율을 30% 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이 지지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되게 끊임없이 노력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거,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약자들을 위해 현장을 많이 돌아다녔어요. 쇼한다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꾸준하게 저 사람들이 변했나 보다라는 생각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보수당에서 30대의 청년 대표를 그것도 영선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이루어진 거죠.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저 당이 정말로 바뀌려고 하나 보다. 노력을 하고 있다, 혁신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했던 것 같고요. 이제 앞으로도 한번 기대해봐라고 했던 그렇다면 국민의힘 잘할 것 같아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활동들을 이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, 그동안 만났던 이렇게 정치인들, 뭐 유명인들 굉장히 많이 또 코칭하시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 인상 깊었던 분이 있을까요? 거의 성과를 내고 가장 긍정적인 분은 전문가의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입니다. 예. 전문가의 말을 듣고 고치려고 하고 시도해봤던 분들 중에 잘 안 된 사람은 100% 없어요. 오, 진짜요? 예.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갖다 놔요.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땐 이재명 후보도 그랬고 문재인 기존 후보도 그렇고 전문가의 말을 다 들었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탁현민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보수도 그거는 배워야 돼요.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전문가가 막 있다가도 이제 아주 측근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면서 이제 그 모든 걸 막아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죠. 네. 예. 정말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. 엄청 중요하죠. 전문가에게 맡겨야죠. 이 촬영도 촬영 전문가가 해야죠. 맞아요. 예, 의원이 찍는다고 잘 찍나? 뭐 오선이 찍으면 잘 찍나요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런 걸 인정해야 되는데. 네. 맞습니다. 그리고 저 의원님은 항공사 승무원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후에는 정말 여성 사업가로서 되게 활발하게 행보를 하셨지만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들었어요. 뭐 사회적인 인식부터 뭐 학벌에 대한 차별 등 뭐 다양한 고충을 겪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우리 사회의 좀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?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여기 사실 의원이 되고 나서도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것은 전문대 출신 주제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. 그리고 승무원 출신 주제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. 왜 그게 주제일까라는. 네. 저는 전문대에서 시작은 했지만 똑같이 학사, 석사, 박사 다 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고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? 라는 생각이에요. 처음부터 좋은 대학에 가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?
그런데 그 사람의 차별이 있나요? 그런 거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. 현장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 학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 저는 그건 좀 잘못됐다.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일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자리에 갔을 때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큼의 역할을 해주긴 해야겠죠. 그 역할에 대해 내 자리에 대해 내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는 건데 기존에 뭐였다, 뭐 또 부모가 어떻다, 뭐 이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선과 관점의 변화가 차별에 대한 그 철폐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생각이 바뀌겠지,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. 저부터 잘하겠습니다. 아, 예. 제가 잘하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